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별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고 강성인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지난 금요일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한 어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그레이엄이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을 해서 린지 그레이엄을 최고의 애국자, 최고의 정치인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외교 베테랑으로 이란과의 전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부분 뜻을 같이 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그가 당선되고 나서는 사이가 좋았지만 당선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은 사이가 나빴지만 그 이후에 줄곧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파트너로 함께 의제에서도 같은 의견을 표현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그레이엄 의원 자리에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출마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메이시 의원도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었지만 제프리 앱스틴 사건 이후 갈라져서 최근 주지사 후보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하루 만에 드라마틱할 정도로 전쟁에 가까워졌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마네이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직후 아버지 암살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아버지 암살에 대한 복수는 이란 민족의 염원으로 본인이 죽어있던 살아있던 상관없이 실행된다고 공표했습니다. 미국 월드컵 볼거리와 월드컵 열기가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노르웨이를 누르고 4강에 진출한 잉글랜드 팀 주장 해리 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친 것을 확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친 것은 초현실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정말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가 린지 그레이엄 의원에게 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이제 방 정리를 하느라고 글쎄요 마지막 부분 12시 넘어서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두 시간 전에도 뉴스를 점검했을 때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사망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나이가 71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인데 미국이 모든 언론, 기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아마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 가장 언론과의 인터뷰를 많이 해온 그런 상원 의원이었는데 갑자기 사망했고 더군다나 금요일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는데 토요일인 어제 그 다음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사망했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동맹, 연방 상원에서의 측근입니다. 그리고 매파입니다.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2002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그전에는 연방 하원 의원을 했었어요. 2002년부터 상원 의원을 했으니까 얼마나 경력이 많습니까? 경력이 많은 의원들은 거의가 외교 부문으로 갑니다. 외교 정책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파트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우크라이나로 여행을 가기 전에 비즈니스 트립이죠. 가기 전에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심장마비로 알려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정말 미국의 애국자다, 진정한 애국자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그리고 이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뜻이 달랐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공화당 의원들이 처음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엄청 반대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서 슬금슬금 뒤로 빠졌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나서는
심지어는 블라디미르 푸틴 쪽에 가깝게 가는 그런 공화당 정치인도 많았는데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게 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가까이 갈 때도 푸틴을 항상 의심했었던 이거 한 가지가 다르고, 두 번째 다른 것은 이란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한 매파예요. 그 국방, 안보 이런 데 있어서 해서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나올 때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백악관에서 전화하고 백악관에 초대하고 나면 또 입장을 바꾸기는 했습니다. 끝까지 어쩌면 가장 강렬하게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냈었던 부분이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서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이거 백악관과 내가 좀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러시아를 제재해야지 된다.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민주당, 공화당 함께 제출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린지 그레이엄의 외교 정책 전문가로서의 마지막 음성이었고요. 그런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사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소셜미디어에 썼죠.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상원 의원 중, 그 가장 위대한 상원 의원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언제나 일을 했고 진정한 애국자였다. 린지 정말 그리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그 직전에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본인과 만나서 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있고 하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너무 슬프다. 정말 깊이 슬프다. 당연하겠죠. 린지 그레이엄이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무기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돈을 지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손 떼야죠. 할 때도 끊임없이 지원을 했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10번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우크라이나가 가장 미국을 필요로 할 때 린지 그레이엄은 우리 옆에 있었다. 미국과 세계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한 사람이에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네타냐후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안보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다.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한 명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과 린지 그레이엄이 약간 의견이 다를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을 하나 빠뜨렸네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최근에 뭐 가자 지구에 대한 인권 학대라든가 사람들이 대량 살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타냐후와 조금씩 떨어지려고 할 때도 린지 그레이엄은 꽉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친구 가운데 한 명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71살로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한 명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원에서 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4번. 그리고 2002년도에 상원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고요. 그 전에는 군인이었어요. 공군 변호사였습니다. 오랜 군 경력이 있었고 미국 사람들은 군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잘 뽑아줍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재임 중에도 공군 예비군에 남아서 2015년도에 대령으로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이 아주 중요하게 있었던 때는 민주당에 대해서 하원이었을 때거든요. 1999년도 빌 클린턴 탄핵 청문회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하원에서 빌 클린턴 그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관리자 몇 명 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원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하원에서 상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나서 상원 의원이 된 뒤에는
아들 부시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도 이 사람을 신뢰를 했었죠. 그리고 동료 가운데는 존 맥케인 전 연방 상원 의원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애리조나가 지역구이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공군 조종사였잖아요. 이 존 맥케인도. 그래서 굉장히 이 군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성으로 두 사람이 너무너무 친했어요. 굉장히 매파적인 세계관을 공유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존 맥케인과 마찬가지로 린지 그레이엄도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린지 그레이엄이 많은 워싱턴의 공화당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시대에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존 맥케인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의 장례식에 트럼프 오지 말아라 했고 트럼프 가지도 않았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엄청 욕했고 연방 상원 의원이 숨졌는데도 백악관에 막 조기를 걸지 않다가 나중에 마지못해서 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린지 그레이엄은 존 맥케인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꽉 뭉쳐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존 맥케인과 똑같이 201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엄청 비난을 했었죠. 인종 카드를 쓰는 사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했어요. 외국인 혐오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선 캠페인을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할 때는 소셜미디어에 우리가 만약에 공화당이 트럼프를 후보로 내세우면 우리는 망한다.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공화당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게 당시에 린지 그레이엄이 계속 인터뷰하고 트위터, 지금 이제 X로 바뀌었지만 트위터에 올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를 지명한다면 we will get destroyed. 우리 파괴되고 말 것이다. And we will deserve it. 그럴만해. 파괴될 만해.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마가 모자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어떤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에 빅 마우스 스타일의 정치를 쭉 해왔습니다. 협력하겠다고 태도를 전환을 했어요. 백악관에서 먼저 초청을 했고 초청에 응했고 뭐 전화통화부터 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거의 주말마다 라운딩을 했습니다. 골프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존 맥케인과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존 맥케인은 숨졌죠. 연방 대법관 지명을 했을 때 브렛 캐버너 성폭력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청문회가 대단했었잖아요.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던 아주 어렸을 때 브렛 캐버너에게 내가 뭐 그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그 교수가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저 교수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린지 그레이엄이 강하게 나서서 이 브렛 캐버너를 막 밀어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 내 친구 린지가 브렛 캐버너를 결국은 연방 대법관으로 만들었어. 이랬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린지 그레이엄과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동안 틀어졌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에서 떠나는 때였습니다. 2021년도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본회의장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와 나 정말 지옥과 같은 여정을 경험했는데 enough is enough. 이쯤이면은 끝난 게 좋겠다 하면서 며칠 동안 나와 그를 엮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빼달라. 거기서 나를 트럼프 편에서 빼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Enough is enough. Count me out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공개적인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이렇게 부추길 수가 있는가? 그런데 며칠 뒤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상원 탄핵 재판에서 결국은 유죄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캠페인을 할 때는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었다. 임기 1기에 특히 내가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하는 것, 국경 이 부분, 그리고 이란의 강력한 군부 지휘관이었던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했잖아요. 그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것이 난 너무 좋다. 또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임명한 이런 거, 이 정도면 일 잘한 게 아니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가까웠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라크에 대해서는 9.11 테러 이후에 군사행동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외교 분야에서는 항상 거의 빠짐없이 매파입니다. 2021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하는 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과 약속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너무 위험이다. 세계의 그 지하디스트들이 축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약할 때만 반대를 했고, 그러나 그 반대도 대통령 전화 한 통이면 다시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돌아간 그런 사람이 린지 그레이엄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71세에 금요일에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토요일에 돌아와서 사망을 한, 너무 그 개인적인 사망 자체가 놀랍고 외교적으로 트럼프의 우군이면서 강성이면서 이런 상원 의원을 갑자기 잃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오늘 원래는 린지 그레이엄이 우크라이나도 방문하고 했으니까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 미트 더 프레스에 린지 그레이엄이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 보지는 못했어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방송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대신 그 자리를 채워줬고 아마 네타냐후도 그 자리를 채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조금 본 이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틴 웰커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린지 그레이엄에 대해서 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그 완전하게 그를 추도할 수는 없을 그럴 정도였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Now on the phone is President Donald Trump for reaction to the death. 네, 대통령 이제 그 린지 그레이엄 사망한 것에 대한 리액션 같은 거 전화로 얘기를 Well, 한다고. thank you. He's a tough one to lose. He was great. He was unique in every way, actually. 굉장히 그레이트하고 유니크했는데 모든 면에서 유니크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In shock. Can you tell 모두 us, 이제 Mr. 샥하다라고 President, 얘기를 how 하잖아요. you received this news and your immediate gut reaction when you heard it? 어떻게 이 뉴스를 What 알았냐? makes it even stranger is that I got a call last night, sometime at the early evening, 뭐 새벽이나 어제 밤에 전화를 and he 받았다는 called 거죠. and he said we're all set for the Save America Act. He was pushing the Save America Act. like crazy. 대통령은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이제 제일 앞부분이거든요. 린지 그레이엄에 이제 전화 왔는데 우린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 대해서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안이죠. 유권자 뭐 시민권 확인하고 등등. He actually said he was tired.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도착했고 먼 길 갔다 왔다고 해서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좀 또렷했다고 하고, 뭐 당연하죠. 일꾼이었으니까 일을 정말 많이 일하는, 본인도 피곤하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Around the time, it couldn't have been much longer. It could have been his last call. I don't know exactly, but I got a message about 1 o'clock in the morning from one of 네, the 1 o'clock in the morning, 뭐 그의 이제 뭐 말하자면 뭐 사무실 이런 데서 뭐 전화를 받았다. 정말로 믿을 수가 없고, 린지 그레이엄은 나에게 그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진짜 민주당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린지 그레이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러니까 이제 웰커가 다시 그 사인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 사무실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심장마비였다라는 점, 그런 점, 그렇게 보인다. 이제 웰커가 그랬다고 하는데 하니까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쩌면 내가 통화를 하는 그 기준으로 뭐 몇 분 상관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이런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심장마비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정말 미국이 잃어버리기는 아까운, 잃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위대했고 독특했고 I said the reason I'm endorsing you is because I got to make sure you win. Because if you didn't win, I don't think you could.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그 사망했는데도 본인의 의제 같은 것을 많이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 본 건 아닙니다. 제가 다 본 건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었고 결국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2028년 모자도 들고 있었죠. 트럼프 2028년 모자를 들고 있었다는 건 사실은 헌법이 3번을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인데도 2028년 모자라는 것이 백악관 기프트샵에도 있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나눠주기도 하고 선물로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중진 의원이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을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이거 드러지 리포트입니다. 심장마비 71세였고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공화당에서 굉장히 그 매파적인 연방 그 상원 의원이 숨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얘기. 아마 이게 마지막 그 공식적인 비디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본인이 무엇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비디오입니다. John, no seat. Happy birthday. Thank you very much. 네,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누고요. 사진 찍고 Good. Older. Older. Older, a little. But no wiser.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담을 조금 했겠죠. 그 I'm 뒤에 pleased to announce, as of about 30 minutes ago, 30분 전에 we've reached agreement with the White House 백악관과 on a 동의를 version of the 했는데 Russian sanctions bill.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에 support. 동의했다. It 백악관이 means 서포트를 it's 할 gonna 거기 become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에 when I get 대한 back to 제재가 Washington, 법이 될 I'm 것이다. gonna go 내가 to 워싱턴에 Senator 가면은 브루멘털 Republican 의원이라든가 Democratic leader, 민주당, to see if we 공화당 can find 리더들이 time 다 함께 to move this 시간을 Russian 만들어서 sanctions package 패키지 that would give 러시아를 President Trump 제재하는 help 그러면 end this 이제 war. 트럼프 I've 대통령이 never been 사인을 more 할 optimistic 것이다. than I am today. 그래서 트럼프 we 대통령이 have the 전쟁을 formula 끝낼 to 수 있는 end this 도구를 줄 텐데 내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낙관적이었던 적이 없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마지막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거 이제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을 한 비디오잖아요. 거기서 강조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였습니다. 그러나 미터 프레스에서 이 미터 프레스의 크리스틴 월커 앵커가 대통령에게 물어봤을 때 대통령은 그 세이브 아메리카 본인의 의제인 그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은 숨졌어요. 연방 상원의원 의석이 한 석이 모자랍니다. 그 다음엔 정치로 돌아갑니다. 정치로 돌아갈 때 한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일단은 린지 그레이엄 자리를 주지사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임기가 1월 3일까지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연방 상원의원 3분의 1씩 중간 선거 때마다 이제 선거를 하죠. 이번 해에 선거를 해야지 되고 당연히 대통령의 가장 강한 동맹이고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이라든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볼 때 재선될 것을 확신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숨져버렸기 때문에 주지사가 헨리 그 맥마스터 주지사가 그 비는 동안에는 누구를 지명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1일에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이제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미 결정이 됐고 민주당 후보는 선택이 됐습니다. 앤지 앤드루스라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 예비선거를 8월 11일에 치르게 되는데 바로 낸시 메이스 현재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여기에 나갈 것을 고려한다. 아주 빨리 얘기를 한 거죠. 린지 그레이엄이 사망했다, 별세했다는 소식이 나온 그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낸시 메이시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금 봐야 됩니다. 낸시 메이시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이에요.
공화당에서 누구보다도 막 여성 삼총사 하려면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의원 로렌 보버트, 그리고 누구예요? 조지아주의 그린 의원, 또 낸시 메이스, 이 세 사람이었었는데 콜로라도 의원도 앱스틴 사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눈에서 멀어졌고, 그린 의원도 역시 앱스틴 사건, 그 밖에 이런 전쟁 때문에 멀어졌고 할 수 없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낸시 메이스도 주지사 예비선거에 나갔습니다. 엄청난 차이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낸시 메이스는 앱스틴 사건 때문에 앱스틴의 피해자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나서, 여성이잖아요. 본인도 그 성폭행 경험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해야지 된다고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멀어졌습니다. 멀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메이스가 주지사 예비선거에 나갔을 때 완전히 그 낙선 운동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지지하면서.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낸시 메이스 의원은 이제 하원 의원 임기 끝나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하원을 지키지 않고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예비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웬만하면 이 린지 그레이엄 자리 상원 의원으로 어떻게 보면 뛰어 올라갈 수,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지지하다 지지하지 않다, 이것도 정치적인 계산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에 찬성하면서 의정활동, 공화당 의정활동을 하는 중도파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했어요. 싫어하지만 막상 메인주가 민주당에 흘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된 다음부터는 수잔 콜린스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수잔 콜린스가 다른 여러 명의 공화당 의원, 예를 들면 랜드 폴이라든가 리자 머코스키라든가 이런 의원들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는 의제에 반대를 할 때도 다른 의원들은 공격하면서 수잔 콜린스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공화당에서 낸시 메이스가 당선되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본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면 낸시 메이스를 밀지도 모릅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지사 선거와 연방 상원 선거를 별개로 취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럽니다. 그래서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71세로 갑자기 숨졌기 때문에 공화당에는 엄청난 충격이고, 또 하나가 지금 공화당이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의원, 오랫동안 공화당의 상원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이 상원 지도자도 병원에 있잖아요. 역시 그 이머전시에 실려가는 거 보니까 심장 질환이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증세가 있었었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의원은 실제로는 의정 활동이 몇 주일 동안 지금 못한 상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 빠지고 하니까 공화당 상원은 이번 그 주말에 오늘 굉장히 아마 충격적이고 어수선하고, 또 대통령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 엄청 강렬하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71세에 별세를 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그 명복을 빈다, 뭐 이런 그 조의를 표하신 분들이 댓글창에 여러 분 계십니다. 네, 71세면 일찍 갔네요. 네, 일찍 갔죠. 일찍 갔고, 네. 내일부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린지 그레이엄은 나에게 가족과 같았다. 주말마다 골프를 같이 쳤으니까 거의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5주 가까웠겠습니까?
장례식도 있고 많은 그 변화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나 또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의원의 켄터키주는 두 주가 다 공화당색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무슨 이변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다던가 그런 일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또 사실은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별세가 없었다면 이게 탑뉴스였을 게 너무 당연하죠. 좀 아주 센 기세로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충돌이 수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를 했어요. 봉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공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로로 항로로 가지 않는다 해서 세 척을 공격을 했어요. 세 척을 공격을 하고 나서 미국이 1차, 2차 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이란은 똑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항로로 가지 않았다 해서 키프로스 국적 선박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선박은 너무 그 피해가 심해서요. MV GFS 갤럭시호라는 건데 기관실이 피해가 심해서 항해를 계속할 수 없고 승조원 한 명이 실종이 됐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호르무즈 폐쇄한다고 했고 미국이 공격을 했어요. 새로운 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미군이 새롭게 공격을 했죠.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미국 기지와 우방국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더 확고하게 우리 호르무즈 해협 미국의 행동이 변치 않는 한 다시 열지 않을 거야 하고 닫아버리고 미국 기지, 우방국들 공격을 한 건데 요르단 내에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 이란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카타르는 지금 중재국이에요. 바레인, 전부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드론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항로대로 가라. 왜 계속 경고를 해도 경고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하면은 우리가 이 도발, 여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도발 중인데 미국의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우린 대응을 한다. 새로운 기지들도 계속 타격을 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란의 협상팀 대표입니다. 이란 국회의장이고 수석 협상가입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일방적인 합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거나 아니면 대가를 치러라. 현실이 문을 두드린다. 리얼리티가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다른 얘기를 하죠. 왜 이란이 항해해 죽인 선박을 공격을 하느냐. 왜 이란이 양해각서를 지키지 않느냐.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게 양해각서인데 왜 열지 않느냐. 이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잖아.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양해각서를 정말 어벌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제 강한 말 했다가 그러면서도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가 강하게 말했다 이랬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가 천명했다고까지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에 복수한다고. 아버지 암살한 것을 복수한다고. 아야톨라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아버지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암살한 것에 대해서 복수할 것이다. 이게 장례식이 다 끝났어요. 매장됐습니다. 하메네이가 매장됐는데 그 아버지의 시신이 매장되고 나서 장례식장에는 안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낭독이 됐어요. 목소리는 주지 않았고요. 복수가 민족의 의지다. 이란 국민의 의지라고 했어요. 순교한 지도자. 그리고 이 전쟁으로 순교한 모든 사람들의 피를 살인자를 심판함으로써 갚겠다. 살인자 미국이라는 얘기예요. 불명예스러운 살인자, 범죄자 살인자를 심판함으로써 갚겠다. 그리고 이런 살인자들은
범죄자들은 편안하게 침대에서 죽겠다는 그 뜻을 그런 소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소원을 가슴에 품은 채 우리의 복수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이건 내가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상관없다. 다른 이란 관리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상관없다. 거기에 달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미국에 대한 복수는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내 주변의 지도부가 죽어도 미국이 아버지를 암살한 여기에 대한 복수는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에 참석한 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죽음을, 이런 피켓을 지금 많이 들고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하메네이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 뒤에 뭐 암살 시도, 내가 세계에서 암살 표적 1위인 것은 맞지.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그 같은 시도를 한다면은 미국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과 미국의 이 공습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가장 최근에 공습 이전에 장례식이 끝나고 하메네이가 아버지의 암살에 대해서 복수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다시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메네이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런 복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슬람 공화국을 겨냥해서 1000발의 미사일이 장전돼서 지금 대기 중이야. 만약에 이란 정부 그런 협박 이게 실행되면은 수천 발이 즉각 뒤따를 거야. 그리고 내가 이미 1년 동안 이란 모든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연장 가능한다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이 정도로 미국과 이란은 지금 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도 또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항상 일요일 개장할 때쯤 되면 또 이러다가 좋아졌었어요.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이죠. 그 개장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이제 그 아들 하메네이에 대해서 거의 식물인간이고 혁명수비대가 다 말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글쎄요, 거의 식물인간인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이유로 대중에게 목소리도 주지 않고 얼굴도 주지 않지만 최고 지도자인 것은 또 분명하고, 그렇지만 세계 지도자이라 할지라도 그냥 별 영향력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침공한 이후에 미국이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힘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이번에 침공하기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거의 모든 중요한 파워가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는 게 거의 모든 이란 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일요일인데 너무 어둡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두웠는데요. 월드컵 얘기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월드컵은요, 미국에서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잘 안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를 해놓은 걸 보니까 예상외로 월드컵 열기도 대단했고요. 성과도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한번 그 악시오스의 보도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FIFA 월드컵이 글로벌 하나의 문화, 이 축구라는 문화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3경기 남았죠. 4강, 파이널 남았죠. 압도적인 시청률, 경기장 안팎의 드라마, 축구 불멸의 기록을 향한 슈퍼스타 경쟁이 겹겹이 이렇게 쌓이고 있어서 회의론자들은 월드컵이 양극화되고 폐쇄적이고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서 미국 대중과 충돌할 것이다.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 대회는 역대 미국 내 축구 대회 시청 기록으로 화답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최국 세 나라는 모두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시청률, 화제성이 계속 이제 스타들이 있으니까는요. 지금 4강 대진표가 어떻게 돼 있는가?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예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이에요.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페인에서 많은 분들은 지금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를 보고 싶어 하시겠죠? 음바페와 메시. 잉글랜드도 또 몰라요. 스페인도 또 몰라요. 저 꿈의 매치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벨기에 16강전이요. 이거 텔레문도, 박스 합쳐서 5,100만 명이 아니 5,010만 명이 시청을 했답니다. 미국 내 축구 사상 최대의 시청자 수라는 거거든요. 미국이 졌잖아요. 1대4로 대패했잖아요. 볼로건 레드카드 준 걸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드 치워버려라 해서 피파에서 치워졌는데도 뭐 볼로건이 힘도 쓰지 못하고 나중에 벨기에 감독에게 찾아갔다고 하고 벨기에 감독이 아 자네 탓이 아니네 하고 위로를 했다고 하고 그것이잖아요. 멕시코와 잉글랜드전이요. 멕시코에서 경기했었을 때 그 경기장의 응원이 어땠습니까? 그 경기장에서 멕시코가 져본 적이 역사상 2번밖에 없다고 들었는데요. 참 8만 관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팀이 이변을 연출할 뻔했었죠. 근데 잉글랜드에 2명의 스타가 있잖아요. 3대2로 간신히 승리를 했었죠. 그 경기는 4,670만 명, 미국 시청자 숫자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경기는 1994년도 동계올림픽 릴레하메르였었죠. 그 이후에 미국 내에 NFL을 제외하고는 스포츠 시청률 사상 최고였답니다. 현장에서 월드컵 대회전의 불안감 완전히 지금 뒤엎었죠. 예상하지 못하게 축제적인 문화교류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게 악시오스의 분석입니다. FIFA 발표에 따르면 16강까지 경기장을 찾은 사람이 1,000만, 10만, 625만 9천 명. 좌석 점유율이 처음엔 안 그러던데요. 99.7%. 경기당 6만 5,204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네요. 이제 770만 명 이상이 세 나라가 개최를 했으니까 저녁에 FIFA 팬 페스티에 모여서 막 뭐 공원에서 도시에서 막 글로벌 파티가 많았었죠. 야, 대단했어요. 아무튼 파티 같은 거. 그래서 경기 내용 자체도 non-stop 드라마를 줬잖아요. 월드컵 사상 가장 치열한 득점왕 경쟁이 지금 중심에 있는데 잉글랜드요. 어제 2골을 다 넣었잖아요. 주드 베링엄 멀티골, 뭐 연장전 막 거의 끝날 때 노르웨이를 2대1로 꺾고 이거 정말 대단했었잖아요. 그 노르웨이도 스타가 없었어요. 있잖아요. 엘링 홀란 돌풍을 잠재웠죠 어제.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요. 아르헨티나 토너먼트 내내 좀 위태위태한 적도 있었어요. 이집트 3골 막판 역전 정말 대단했었죠. 그리고 스위스 연장전 접전 끝에 간신히 4강행에 올랐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프랑스,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나란히 8골, 지금 골든부트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축구의 불멸의 과거죠. 한 사람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불가피한 미래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개최국으로서 미국의 성과와 별도로 미국 대표팀 대회는 처참한 굴욕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그 폴라린 발로건 이제 뭐 이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트럼프가 레드카드 빼라 해서 뺐고 71분까지 뛰었었고 유럽 축구연맹에서 이게 말이 돼? 벨기에도 이게 말이 돼? 뭐 이 만우절인 줄 알았다? 그 FIFA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대패했죠. 그리고 벨기에 선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 세리머니를 했잖아요. YMCA 춤추는 것 같은. 전반적으로 대회가 미국 사람들을 사로잡았어도 미국의 그 마지막 그 잔혹사죠. 창피한. 해서 관전 포인트라고 또 하나 제목을 붙였네요. 미국의 축구 열기가 결승 종료 휘슬 이후에도 지속될지가 이제 시험대다 이런 거죠. 이번에 열기가 많이 올라갔는데 역사적으로 미국 내 축구 관심은 월드컵 기간에는 올랐다가 대회가 끝나면 또 식어요.
4년 다음 주기가 올 때까지 시청률이나 관중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월드컵은 NCAA 그 토너먼트나 올림픽과 비슷해서 사람들 잠깐 시청하다가 계속 보겠다고 말하고 또 흥미를 잃죠. 그래서 이제 즐길 때는 즐겁지만 그렇다 하는 거고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가 이번에는 다룰 수 있다고 베팅하고 있답니다. 2030년, 2034년 월드컵 미국 내에 영어, 스페인어, 중계권, 뭐 통합 입찰가가 최대 20억 달러까지 거론된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면서 지금 막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이번 월드컵은 미국을 잠시나마 축구 국가처럼 느끼게 했다. 더 어려운 과제는 이제 이 감정이 이 세대적인 이벤트가 끝난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리를 본인이 해줬어요. 대통령이 먼저 말해서 대통령이 입이 가벼워요. 하니까 할 수 없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잉글랜드 주장이에요. 어제는 골 못 넣었죠. 해리 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친 적 있다. 근데 너무 surreal, 초현실적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8개월 전에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했는데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골프 잘 치던데요. 제가 판비치에 있을 때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대통령이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만났고 함께 골프를 친다는 것 자체가 초현실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골프 실력이 꽤 좋아요. 제가 그 나이에 됐을 때 그만큼 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얼마 전에 사람들이 저 사람 두 사람 골프 쳤어 라고 했었고 이 그 해리 케인을 굉장히 칭찬을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뭐 골 넣고 뭐 역전승하고 뭐 이랬을 때 이집트와 그때 그랬었잖아요. 자, 그랬고 아무튼 아직까지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잉글랜드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좋은 말 나가는 게 좋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케인 아주 훌륭한 선수고 이번 월드컵에서 6골, 1 어시스트를 했고 잉글랜드 16강 멕시코전 뭐 3대2를 도운 케인에 대해서 그때 멕시코전이었었네요. 저랑 골프도 같이 쳤고 꽤 마음에 듭니다. 골프 잘 쳐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화답을 해준 거죠. 32세예요. 나이 꽤 많네요. 어제는 뭐 주드 벨링엄이 다 해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지만 자, 오늘은 경기 없죠. 이제 며칠 쉬다가 4강이 프랑스가 모로코에 이겼고 스페인이 벨기에에 이겼고 잉글랜드가 노르웨이에 이겼고 아르헨티나가 스위스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프랑스와 스페인이 겨뤄요. 수요일에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여기서 이긴 팀이 토요일에 글쎄요 프랑스 아르헨티나예요. 프랑스 잉글랜드예요. 아니면 잉글랜드 스페인이에요. 아니면 아르헨티나 프랑스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아무튼 오늘은 제가 뉴스를 하면서 계속 다른 뉴스를 하면서도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의 그 별세가 마음에 와서 닿았었고 72세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늘 그 건강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할 수 있는 행복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굉장히 근검절약하셔서 이거 미래를 위해서 오늘은 이걸 이만큼 아끼겠어라고 하면서 불편하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분은 불편하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옆에서 볼 때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아니면 어떤 분은 막 지나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이거 어떤 체력을 세이브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힘든데도 나는 죽어라 오늘도 해야 돼. 저는 그런 분들 오늘은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71세밖에 안 된 분이 정말 밤새 안녕이 된 거잖아요. 지금 순간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자신에게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뭐라고 하나요? 엄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평소에 막 꾹꾹 누르고 했었던 것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세요. 제가 허락했어요, 여러분. 자,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 탑뉴스 브리핑 이렇게 좀 비교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강혜신이었습니다. 자, 숨진 사람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마치죠.
내일 뵙겠습니다.